지금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구라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10번은 했으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나머지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보시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능이야. 아까는 응고 기능이었고, 자,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게 아까 1문단에 이미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와 관련된 기능이야? 이게 두 번째라고 했는데 뭐와 관련된 거? 혈액 응고가 아니라 혈액의 순환과 관련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칼슘 얘기 또 나오게 돼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막 희한한 이상한 우주에 빠지게 되죠.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된다. 칼슘의 역설. 이게 뭐냐는 거야. 문제 있으니까 이따가 나이가 들면 뼈 조직에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워요.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그래서 칼슘 밀도가 낮아지는 게 이제 골다공증이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자 보충제를 섭취를 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섭취하는 건 어쨌든 칼슘 밀도가 낮아지니까 뼈의 칼슘을 높이기 위해서 보충제 섭취하는 거죠. 저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골다공증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나 모를 보통 여성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50대 여성들 부모님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 항상 그 칼슘 보충제만 드시면 비타민 K를 꼭 같이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자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문제는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목적이 뭐야? 뼈 조직의 칼슘 밀도를 높여야 되잖아, 그치? 뼈 조직에, 그치?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혈액 내의 칼슘 농도 높아지는데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또 뭐가 진행돼요? 칼슘염이 심착되는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고 동맥경화는 위에 있었어요. 피가 잘 안 통하는 거야. 그러면 칼슘 보충제 섭취의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면 뭐인 거야? 첫 번째, 혈액에는 흡수가 돼요. 근데 어디에? 뼈에 흡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골밀도가 안 높아진다고. 뼈 조직의 칼슘 밀도, 골밀도. 그 다음에 뭐가 진행돼요?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된다? 동맥경화 같은 게 생긴다는 거야. 혈관 질환이 발생해요. 그럼 혈관 석회화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이걸 해결하는 거. 혈관 석회화를 해결하는 게 뭐에 의해서? MGP라는 단백질에 억제가 돼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야. 그러면 얘도 뭐가 필요해? 비타민 K에 의해서 카르복실화가 돼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필요한 친구야? 비타민 K에 의한 카르복실화가 필요한 친구야. 그래서 카르복실화가 되어야 그 다음에 칼슘과 결합해서 뭐가 돼?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활성화되지 못해서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혈관 석회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다? 비타민 K다. 오는날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다 둘의 공통점이에요.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자 차이점 이제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죠. K1은 간세포,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뭐가 한다? K1이.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한다. 정리하시면 되겠네. 얘를 이게 두 개씩 있어 정리하라고 그랬죠? 이건 간세포에서 활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혈액 응고 인자. 혈액 이게 응고를 담당하는 거지. 응고는 이쪽에서 담당하고. K2 그 외의 세포에서 합성되는 거예요. 세포. 그래서 거기서 활성이 높고 합성이 됩니다. 그때
일부 연구자들은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해 설정해야 되고 K2의 섭취를 늘려야 돼요. 왜? 이 K2가 결과적으로 뭘 방지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K1만 섭취하면 혈액 응고에는 활성화되지만, 그치? K 의존성 단백질, 혈액 응고는 잘 되지만 나머지 어떤 세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K2가 함유된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혈관 석회화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좀 해보자. 이제 칼슘의 역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 아니죠. 어쨌든 K1도 담당하는 게 뭐야? 그럼 K 뭔 단백질이요? K 의존성 단백질을 활성화하니까 필요하죠. 2번이 답이죠. 우리가 이제 칼슘의 역설에 관한 거 이건 어디서 보면 됩니까? 다문단에서 보면 되기 때문에 칼슘의 역설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다문단 여기죠. 칼슘 역설, 칼슘을 먹었는데, 그치? 섭취해서 칼슘의 농도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침착이 돼서 혈관에 석회화가 진행된다는 게 이제 칼슘의 역설이죠. 그러니까 칼슘이 오히려 네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네모의 문제를 만든다는 점에서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번에 있냐? 여기 있다는 거죠. 이건 섭취를 해도 뼈 조직에서는 여전히 필요해. 왜? 혈액에만 흡수하고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으니까. 알겠지? 뼈까지는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야. 칼슘 보충제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해요. 근데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혈관 건강이 악화되죠. 석회화 때문에. 석회화 때문에 악화가 됩니다.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결합해서 칼슘이 침착된다. 이게 아니죠. 이건 오히려 뭐예요? 활성화되는 거죠. 혈액 응고인자 활성화하는 과정이죠.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칼슘 보충제 섭취는 혈액으로 칼슘 흡수돼. 여기가 틀렸죠. 혈액에 흡수되고 뼈에 흡수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뼈에 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K일 겁니다. 역할. 자, 12번은 원래 아까 1차적으로 끊으면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자, 일단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우리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이 돼요. 알겠어요? 식물에서 합성이 되고 거기 보면 간세포에서는 활성이 높은 거죠. 활성, 그죠? 아니고.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3문단에. 거기 이제 그런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리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어쨌든 비타민 K의 역할이 이게 바로 뭐예요? 카르복시로 하는 거죠. 아미노산 변형하는 게. K와 K도 둘 다 합니다. 주로 이제 기억이 더 담당을 한다는 거고요. 알겠어요? 비타민 K 역할이기 때문에 얘도 아니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적 단계. 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 문단에서 혈액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시라 되어 있어야 돼요. 먼저 여기에 관여하는 게 비타민 K의 역할이잖아. 카르복시라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왜?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해야 활성화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활성화가 되려면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이 과정이에요. 결합을 해야 되는데 카르복시라가 되어 있어야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카르복시라를 담당하는 게 뭐라고? 비타민 K에 의해서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카르복시라를 먼저 만들어줘야 나 결합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과정에서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기억과 니은은 모두 비타민 K이기 때문에 활성화 이전에 적용이 된다.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문단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담당하는 게 비타민 K의 역할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13번. 이게 뭐 어려운 문제일 텐데
또 독해만 잘하면 돼서 막 평소에 우리가 사실 우리가 탄수 모의고사 이런 데 푸는 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자, 밑글 참고할 때 가 다른 투영에 따라 체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먼저 가부터 보시죠.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이게 아까 그 과정을 잘 이해하라는 문제야. 과정을 이해했니? 아까 그 과정들을 이해했니? 요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보시죠. 가에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어. 왜? 와파린은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니까. 그치? 그러면 비타민 K가 뭐예요? 혈관 석회화를 방지해주잖아. 혈관 석회를 유발할 수 있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 얘가 방지해주는데 방지하는 걸 방해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4분단에 있고요. 자, 됐어? 자, 그 다음에 피부린을 분해하면 이 과정을 방해하는 거잖아. 이게 피부린이 뭐예요? 혈액 응고 과정이죠? 그죠? 응고 과정을 방해하니까 혈전이 풀어지겠지. 그래서 이건 1문단, 3문단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작용하는 거 트롬빈의 작용. 트롬빈의 작용 억제하면 역시 응고 과정을 방해하는 거잖아. 똑같이. 그러면 다는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이온의 결합. 이 과정의 순서 보세요. 다시 이 문단 과정 순서 봐봐. 어떻게 돼 있어? 먼저 활성화된 이후에, 그치? 이후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고 전환되고 트롬빈이 피브린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는 지금 뭘 방해하니? 피브리노겐은 작용하지 않아. 그러면 요 이전 단계에서는 작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알겠지? 여기만 방해한다고, 여기만. 그러면 거기 혈액 응고이자 칼슘이온의 결합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결합된 뒤의 과정을 방해하는 거야. 알겠지? 인거 과정이 그렇다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과학기술 지문에서 과정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알겠어? 과정을 잘 정리했느냐. 그러니까 이미 이전 과정에서 다 끝났어. 여기에 적용한다니까? 이 부분을 방해하는 거야. 알겠냐? 앞부분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몇 번이 답이요? 3번이 답이요.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합이 끝났어요. 그래서 과정을 이해하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단에. 됐어요? 자, 가와 단은 모두 피부론형의 전환. 이전 단계 다 방해하고 있잖아.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면 활성화가 안 되죠. 카르복실화가 안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트롬빈의 작용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둘 다 억제합니다. 왜? 트롬빈 다음에 뭐인 거야?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치? 그 전환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전 단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3번은 왜 틀렸다고? 이후 단계를 바꿨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이전 단계의 적용은.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래, 이후 단계 다 방해하는 거야. 4번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피브린 다음에 섬유소 근문이잖아. 1문단에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 과정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억제한다. 그럼 여기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알겠지? 그 다음에 앞에서 이 4, 5번은 이쪽을 억제한다는 얘기 알겠지? 그럼 뒤에는 다 망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러니까 맞는 얘기라는 거야. 알겠어? 3번은 왜 틀렸다고? 뒤에 걸 억제했다면 앞에 거에는 아무 작용도 못해. 알겠냐? 그 다음에 왜 4, 5번은 맞다고? 여기를 억제한다고 했으면 어차피 C나 D는 안 일어나. 알겠지? 그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과정이 어디에 적용되는 그러면 사실을 따져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럼 이제 다 풀었죠? 자, 그러면 또 어려웠다고 해서 경제 질문. 자, 이건 EBS 완전 연계입니다. 사회문화 02번 지문의 경제. 이거는 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경제가 너무 많다. 근데 수능에는 이미 경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에 또 경제가 나올 확률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 법과 제도가 나올 수 있고 유평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 경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죠. 유평에 경제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어. 너무 많아요. 수특에 7개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죠. 자, 1문단부터 이거는 EBS 역시 연계예요. 그래서 그 이민과 이중차문법 이거 아마 시험범위 들어간 학교도 있었을 거야. 이민과 이중차문법. 그래서 그 스노트 강의는 뭐냐면 그 이민 전후의 임금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따지는 거 알겠지? 이민자들 오면 보통 임금이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통 이민자가 오는 걸 반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임금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중차문법을 적용해보면 그걸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으로 뺀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중차문법은 이거 뺀 거를 또 이렇게 빼는 거 두 번 빼는 거니까 이중차문법. 자, 이거는 뭐 EBS를 알면 오히려 더 쉬워요. 그래서 하나는 보통 연계를 알면 편한 거고 하나는 뭐 특히 연계를 몰라도 뭐 큰 차이는 없는 거고. 자, 이 문단. 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없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를 관측할 수가 없어.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지. 사건 이유만 보고 알겠지? 없었을 경우에 나타나.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사건을 경험한 표현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현으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효과를 평가를 한대. 자, 그래서 두 개 나눠야죠. 시행 집단에서 시행 집단의 결과와 얘는 사건을 경험한 거야.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야. 얘는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뜻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부집단을 구성하느냐.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일이 없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뭐 10에서 15로 변화했고 10에서 15로 변화했는데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안 벌어졌다면 어차피 똑같이 변했을 거야. 알겠지? 근데 사건을 경험한 집단이 조금 더 변했다면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잖아. 그치? 원래 10에서 15만 변화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사건이 없었다면 변화의 정도는 같았을 거라니까. 알겠어? 사건이 없었으면 그 결과에 이게 15를 결과로 놓는다면 근데 10에서 18로 변했다. 원래 15에서 변할 거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18로 변하게 된 것은 뭐다?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따진다고 결과를.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 이게 EBS에 있는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사건이 EBS 보면 뭐야?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알겠지?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해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그 사건이 없었다면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건이 없으면 두 집단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사건이 없으면 두 집단의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현이 의미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해요. 이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실험적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지. 평균 임금이 같도록. 그래서 이게 이제 실험적 방법이 가진 어떤 한계겠죠. 그래서 이걸 보완해 주는 게 뭐다? 바로 이중 차문법을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잖아. 이 과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굳이. 사건 전의 상태가 사건이 없었다고 할 때 두 집단이 같다는 걸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너 보완해 준 거잖아, 그렇지? 이런 구성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이게 B잖아 지금. 그럼 실험적 방법 나온 게 스캔해 보면 여기밖에 없거든. 그럼 이거 1번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가 아니라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어. 알겠지? 결과를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어. 시행 집단에서만 보는 게 아니야. 알겠냐? 어디서도 해야 돼? 비교 집단을 설정해서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거야. 저임금, 고임금 이렇게 집단을 설정한다고. 알겠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거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는 게 아니야. 여기는 뭐가 빠져 있어 지금? 비교 집단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지. 실험적 방법. 그 두 집단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지? 두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어. 실험적 방법은 몇 집단? 두 집단. 알겠어? 좀 추워요? 끌까? 에어컨? 오늘 비 와가지고 감기 걸리겠다. 오전에 이상 안 가지고 나왔다가 그래갖고 오늘 6평 이거 굉장히 중요한 풀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야 이거 문제도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하고 점심에 짬뽕을 그냥 국물을 들이부었어 몸에다가. 그러니까 좀 살 것 같다. 이게 들이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먹으면서 들이부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장난으로 내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뭐예요? 학생들 놀리고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게 이런 거는 거의 사설 모의고사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수능이 아니잖아. 그죠? 이것도 엄밀히 보면 뭐 교수님들이 호텔방에 갇혀서 낸 문제는 아니란 말이야. 이것도 사실 6평, 9평은 경향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사설 모의고사보다 평가를 냈을 때 좀 낫다 수준이 수능까지는 아니에요. 알겠어? 수능이 제일 문제는 좋은 거야. 수능에서 이따위 말장난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우는 있어. 알겠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알겠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랬으니까 알겠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말장난이야 말장난. 개빡치네. 자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차분법에 대한 이것도 우리 상관관계 그죠? 빅간추론 상관관계 빅간추론. 또 많이 해본 건데 경제 질문에 이게 나왔어요. 또 우리 대비 해본 거죠. 자 일단은 이중차분법은 여기 나와 있어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결과만 단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집단들. 그래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한번 빼줘야죠. 변화를 알아야 되니까, 그치? 얘도 한번 빼줘야죠. 변화의 결과에서 변화되기 전을 얘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거기서 뭘 뺀다? 비교 집단의 변화를 뺀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얘도 뭐 변화의 상을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뺀다고 해서 이중 차분법이야. 이건 EBS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알겠어요? 단지 EBS에는 그 말이 없지. 시행 집단이나 비교 집단 이런 말을 안 썼지. 그래서 이중 차분법인 거야.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럼 사건이 있었으면 두 집단은 차이가 생기겠지, 그지? 근데 사건이 없었다면 평행추세 과정이라는 어떤 용어를 정의한 거야. 그러니까 평행추세 과정은 뭐야? 평행추세 과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어떤 변화가 같은 크기의 변화가 비교 집단에서도 일어나고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야. 이 만약에 가정만 충족을 하면 이 변화 사건이 없었다면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사건이 없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10에서 15, 10에서 15 이렇게 변하는 거야. 사건이 없었다면. 알겠어? 사건이 있으면 시행 집단에서 뭔가 차이가 생기겠지, 그지? 그러니까 눈치를 까줘야 돼. 이런 말들을 자꾸 바꾸는 눈치를 까줘야 돼.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있잖아. 그치? 얘네는 어때? 변화의 정도가 같잖아. 그치? 근데 얘는 변화의 정도가 좀 다르지? 그러면 P는 P주 저임금 식당에 뭐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P 저임금 식당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아까 16번에서 보기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최저임금 인상 후에 피주 저임금 시장들은 임금이 뭐했다? 상승했다. 알겠지? 임금이 상승한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상승했다는 건 뭐야? 최저임금을 지금 어땠어? 올린 것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변화에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 이거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평행추세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충분해. 이게 보완한 거지.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돼. 왜? 이게 힘들다 그랬으니까. 아까 그 한계를 보완한 거야. 1문단에 뭐 어떤 거, 요거 실험적 방법의 한계를 보완한 거야. 실험적 방법의 한계를. 자, 우리 3문단 계속 가야죠. 저거 B 풀었기 때문에. 자, 원래 여기서 끊어주고 가면 되는데, 자, 스노우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의 주목을 했는데,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어. 모르겠지 당연히. 그럼 이건 뭐야? 그럼 사건이 생긴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이제 보기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수원이 바뀐 주민들. 그럼 이 집단들은 어떤 집단이야? 시행 집단이 되겠지. 그지? 수원이 바뀌지 않은 주민들 어떤 집단들? 비교 집단이 되겠지. 그지? 비교 집단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 만약에 수원이 안 바뀌었다면 뭐라고 가정하는 거야?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은 같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니야. 평행추세 이론에 근거하면. 그래서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그래서 이걸 뭐 한 거야? 비교한 거지. 자, 4문단. 평행 추세 과정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수업 들어올 때 해설지 나눠 드릴 거거든요. 아니면 EBS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시면 아니다. 내가 내일 아니야. 다음 주면 나올 수 있을 거야. 다음 주면 각 업체에서 해설지가 나오거든요. 해설지가 아직 없어요. 평가원은 해설지 제공 안 합니다. 답만 제공해요. 평가원에서. 알겠지? 평가원은 해설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면 업체들에서 해설지가 나올 거야. 근데 해설지를 그러니까 뭐 한 2일 뭐 내일 나오는 업체도 있어. 근데 내일 나오는 해설은 어떻겠냐?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뒤에 나오는 거 보는 게 좋아. 알겠지? 다음 주 해설 나올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건 찾아보시고 오늘은 뭐 그것까지 다 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4문단 그래서 보자는 얘기예요. 4문단 나오는데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이제 요 문제 풀기 위한 거죠. 자,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충족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는다는 건 사건이 없다고 그랬을 때 이 변화에 각 집단의 변화에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은 언제 적용해야 된다? 평행추세 이론이 적용이 될 때만 하라는 얘기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서 시행 집단이 더 큰 경우에는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요. 왜? 변화가 같아야 되는데 시행 집단이 어떤 거야? 일자리가 또 급격히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줄어드는 정도가 어때야 돼? 사건이 없었다라고 하면 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다는 거야? 이거는 사건이 즉 저런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 그래서 문제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그지? 이게 그러니까 평행 추세 가정이라는 거야. 가정을 할 때 없었다면 고용률 증가가 어떻게 이걸 따지란 얘기야. 알겠지? 근데 문제는 어디야? 시행 집단이 어떤 거야? 시행 집단이 지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정도가 더 크다는 거야. 어디에 비해서? 비교 집단에 비해서. 알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이 없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어때요? 같지 않잖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100에서
50, 100에서 5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행 집단은 100에서 20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알겠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면 만들기 위해서. 이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 그러니까 이거 지문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 해결 방안, 문제점 해결 방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구성이. 알겠지? 그렇다고 집단과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의 비교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또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까 몇 번이니? 16번에 4번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16번에 4번은 알겠어? 16번에 4번은 뭐라고 얘기했는데 비교 집단의 변화를 1년간 파악한 경우보다 시행 집단의 91년 1년간 변화를 파악해서 더 신뢰할 만한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의 비교 집단을 설정하는 것이 그 충족을 보장하진 않는다니까. 알겠지? 더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고. 알겠어?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92년에서 91년으로 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컨대 고용처럼 지금 뭐의 예야? 16번은 뭐의 예야? 고용의 예잖아. 지문에 있던 거 그대로 냈다니까. 얘들아.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과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더 중요하다고. 동시성. 그러니까 이전 시기 이런 거는 이런 시간적으로 집단을 설정하는 건 비교 집단을 이전 시기로 설정하는 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중요한 거지. 알겠지? 그래서 어떤 이런 시간성보다는 동시성,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 얘기예요. 자, 오문답 마지막입니다. 여러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주소,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을 해요. 적용한 평가 결과와 같음을 증명하면 신뢰를 줄 수가 있어요. 같음을 구성하면. 거기 어디냐면 그 5번, 16번에 5번 한번 보세요. 16번에 5번. 뭐라고 돼 있어? 비교 집단을 무엇으로 택하든 간에 비교 집단에서 어떤 거야? 여러 비교 집단에서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으면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알겠지? 그러면 16번 이게 16번에 5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신뢰도를 높인다고. 일어난 변화가 지금 동일하잖아. 마이너스 2.1로 동일하잖아. 그치? 그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거야. 비교 집단 설정했을 때. 알겠지? 또한 자 이게 지금 다 보완을 하는 거예요. 다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야. 그러니까 하나 해결 방안이 안 된 건 하나 준 거고요.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의 표본의 통계 중에서 유사성 높은 데를 구성하면 위협받을 가능성도 줄일 수 있어. 말을 살짝 바꿔놨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해결 방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봐보래. 어디 있어? 그 16번에 2번 보세요.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의 특성화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지? 여러 특성들, 시행 집단과. 그래서 여러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 그치? 시행 집단과 비교 식당들이 유사성이 높을수록 그 얘기가 바꾼 거야. 그럼 이건 16번에 몇 번에 나왔어? 2번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야. 살짝 바꿔서.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한수 모의고사 푼 게 훨씬 어렵다니까? 5개의 선지 일일이 보기를 막 다 따져가면서 했어야 되잖아. 근데 16번이 지금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장 넘기니까. 알겠지? 그냥 여기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풀 수 있게 해놨어요. 진짜 보기를 보고 해야 되는 거 16번에 몇 번 선지니? 1번이라든가 3번만 따지는 거야. 1번하고 3번. 알겠어? 1번하고 3번은 보기를 유의미하게 따져야 되는데 물론 다른 것도 보기가 아예 관여를 안 한 건 아니지. 보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푸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기를 막 명확하게 뭘 따져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1번하고 3번 빼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풀었던 이런 한수 모의고사보다 훨씬 더 쉬운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네 뭐냐?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인간 강사든 수능 강사든 많이 얘기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하지. 흔히 출제자의 의도. 아, 이 새끼가
문제를 이러한 마음을 갖고 냈구나. 알겠지? 그러니까 뭔가 보기를 빡세게 분석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빼놓고는. 그냥 이게 지금 16번에 몇 번이야? 4번이잖아. 4번. 4번 얘기야. 이 얘기가. 이전 시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높이려고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그 1년간 변화로 파악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어차피 1번, 3번은 계산하면 되잖아. 16번 보시면 거기 최저임금 인상 후에 16번 저는 잠깐 보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몇 명이다. 1.3명 맞잖아. 시행 집단이 지금 피주 저임금 식당이잖아. 그것만 파악하면 돼요. 어차피 피주 고임금 식당은 어때요? 이거 적용해봐야 임금이 상승하지. 안 왔던 거고 휴주 식당은 뭐 했어? 아예 최저임금을 올리지. 안 왔잖아. 그러니까 피주 고임금 식당과 휴주 식당은 같은 거야. 최저임금 올리지 않은 거하고 같다고. 알겠지? 고임금 식당 어차피 고임금 준 거야. 알겠어? 휴주는 어차피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디만 사건이 시행된 거야? 어디만 시행 집단인 거야? 피주 저임금 식단이 시행 집단인 거고. 알겠어? 나머지는 그냥 비교 집단인 거지. 알겠지? 야고. 그 다음에 저기 3번은 이중차분법 적용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피주 저임금 식당은 얼마야? 아까 1.3이라고 그 변화가. 그지? 휴주 식당은 어때요? 마이너스 2.1이잖아. 그지? 그럼 그거 빼면 어떻게 돼요? 3.4명 증가 맞죠? 마이너스 2.1에서 못 빼면 돼. 1.3 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3.4명 증가 이중차법 적용하면 맞아요. 계산만 하면 돼.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요걸 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3 이게 지금 1.3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빼면 되잖아. 그치? 3.4 맞죠 그러면? 자, 그것만, 그러니까 보기를 좀 빡세게, 이거 숫자가 나오면 계산해야 되는 게 1번, 3번이고, 나머지는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돼요. 알겠어? 이제 쉽다,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15번 풀어볼게요.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보다 어때요? 작죠? 이거는 뭐, 여러 개 따질 필요도 없어. 왜 작아요? 없다고 하면 어차피 같은 집단인데, 둘 다. 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한 노동의 비중이 더 높잖아. 시행집단이. 그지? 그러면 당연히 시행집단은 어때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이 높으니까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당연히 어때요? 고용률 증가가 둔화되겠지. 얘는 고용자가 힘들겠지. 그러면 기업이 이중차법을 적용할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평가한 경우 효과보다 당연히 작죠. 왜? 평행 추세 과정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이 같아야 되잖아. 같아야 되잖아. 아까 100에서 50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이게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100에서 80으로 줄어들면 프로그램 시행해봐야 어떤 거야? 효과가 훨씬 더 작겠지. 줄어드는 비율이 크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원인은 하나야. 일자리가 감소하는 비율이 시행집단이 어떻다는 거야? 더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없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일단은 뭐인 거야? 고용률 증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행집단은 당연히 작을 거고요. 평행 추세 관계 충족이 안 돼. 그러면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어쨌든 평행 추세 관계 충족 비율을 이용할 평가한 경우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효과를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이 안 되면 이중차분법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결과에 뭔가 유의미한 게 없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요건 아까 그 한계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어요? 뭐라고?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이 안 되면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야. 프로그램이 있든 없든. 알겠어? 그거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에요. 시행집단은 어쨌든 지금 일자리 감소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발견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차법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유의미한 결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자, 나머지 확인하시고. 자,
자, 10번 쉬었다가 이제 문학 간단하게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